자, 오늘은 우리 태호가 싫어하는 문장의 형식 얘기를 좀 해보자. 태호가 이거 좀 보고 문장 형식을 조금 이제 봤을 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문장 형식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자, 쌤이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과정 전에 동사는 뭔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초등 때는 뭘 배웠냐면 비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동사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를 요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았지?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알았지? 이렇게 보지 말고요. 자, 그러면 쌤이 얘기한 게 뭐였어? 자, 동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보라고? 동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본다? 자동사라는 애가 있다. 그리고 뭐다? 타동사라는 애가 있다. 그래서 동사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 알았지. 이게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단어를 치잖아요. 단어를 치면 거기 밑에 단어에 이렇게 자동사면 자동사입니다. 혹은 타동사면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동사를 크게 분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자동사입니다. 타동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지. 자, 그럼 쌤이 이걸 왜 얘기를 하냐. 그 자동사라는 애는 왜 우리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동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라고요. 스스로 해결 가능해요. 그러면 타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타인할 때 그 타니까요. 다른 애의 도움이 필요한 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자동사도요. 쌤이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맞지?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완전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지? 완전 자동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를 다시 나눴어.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예요?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 알았지? 하지만 이렇게 그 자동사입니다라는 그 기본 개념만 잡고 있어도 문장이 훨씬 더 쉬워진다고 알았지? 자, 완전 자동사 애들을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occur 이런 거요. occur 혹은 뭐 이런 거 go 뭐 이런 거 run 이런 게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 이런 애들 쌤이 프린트 준 그 완전 자동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된다? 주어 플러스 동사형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거지. 주어 플러스 동사형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자, 물론 우리 지금 중2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그래 이제 중2 정도 수준에서는 끝나요.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이 자동사만으로는 내용이 조금 불완전해요. 내용이 조금 불완전해서 뒤에 어떤 수식어구가 있어야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거 수식어구가 수식해주는 애가 있어야 좀 완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go라고 했는데 내가 간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 간다라는 이 표현이 붙어야 문장이 좀 완전하잖아. 그지? 우리가 내용이.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쌤이 또 알려줄 테니까 일단 완전 자동사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문형으로 끝이 난다 라고 보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쌤이 나눠줬던 거 어떤 거 프린트해 보면 뭐 occur, appear, rise, 뭐 die 이런 애들, fall 떨어지다 이런 애들. 자, 그런 애들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는 어떤 게 있는데요? 불완전 자동사는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become 이렇게 되는 거. 뭐뭐이 되다 이런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애도 어떤 게 있다? grow 이런 것도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get 이런 애도 있다 그랬어. 맞니? 자,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가 왔는데 그 뒤에 뭐가 하나가 더 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주어 동사가 왔는데 그 뒤에 뭐가 하나가 더 와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보어라고 불러줬어. 그지?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야? 보어라고 불렀어. 근데 이 보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었지? 보어라는 말은 보충해주겠다 이거지. 보충해주겠어요. 근데 뭘 보충해주냐? 뭘 보충해주냐? 이 주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야지. 주어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써보면요. 문장을 써보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뭘 보충해주냐 이게 컨셉을 잡을 때요. 내가 주어로 뭔가 쓴단 말이야. 주어로 뭔가 쓰는데 이 주어의 내용상 특징 중에서 소속되는 애들 있지. 만약에 주어를 만약에 태우라고 적어볼게요. 태우가 태우 is a student. 태우는 학생이에요. 그지? 자, 여기 우리가 얘를 태우라고 잡았어요. 주어를. 태우는 a student 학생입니다.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니? 태우
became 뭐 a doctor. 태우는 뭐 의사가 되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doctor도 어차피 이제 태우일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비동사 썼을 때 만약에 태우가 행복해 할 때 태우 is happy라고 했을 때 행복한 건 어차피 태우잖아, 맞지? 그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지. 태우라는 이 주어 속에서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그래서 이게 태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즉 무슨 말이냐? 주어에 있는 것과 보어에 있는 내용이 같아진다 이 말이지. 오케이? 태우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게 태우니까 그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지? 그래서 우리가 요 문형이 가장 기본적인 문형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얘를 몇 형식이다? 얘를 놓고 어떻게? 1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놓고 이제 2번이다 2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완전 자동사 1형식에 해당하는 자동사, 2형식에 해당하는 자동사는 조금 외워주시라 이거지. 그 다음에 2형식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불완전 자동사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는 애들. 감각동사랑 어떤 거? 네 면상이야. 네 면상에 있는 거 전부 다. 보고요, 냄새 맡고요, 먹고요, 맛보고요, 느끼고요, 듣고요 이거. 자 이런 애들 감각동사 뒤에는 어떻게 써라? 형용사를 뒤에 써주시라 이런 거. 오케이? 자 라이팅 하면서 연습 많이 해봤잖아 우리 그지? 자 요런 것들만 좀 지켜주시라. 그래서 1형식이다 2형식이다 라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동사를 외워놓으면 편하다 알았지? 오케이? 자 기껏 해봐야 이 자동사의 종류가요 쌤이 프린트해 준 게 그게 다야 알았지? 너네 고등교과 과정까지 이 자동사는 그걸로 나오는 게 끝이야. 자동사는 그게 끝이라고 알지?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나머지는 다 이거란 소리야. 타동사라지. 나머지는 다 타동사니까 생각해봐. 자동사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쌤 준 거 뭐 한 30개 정도도 안 돼 그지? 이것만 외워도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됐니? 그것만 외워도 크게 지장이 없어. 자 그래서 그 다음 타동사를 살펴볼 건데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어떻게 나눴다?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하나인 애가 있고요. 목적어가 하나인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목적어가 두 개인 애가 있고요. 그지?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온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목적어 다음에 뭐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었다. 그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봐봐. 쌤 나누는 기준에서는 쌤은 동사를 가지고 나누니까요. 동사를 내가 자동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장 형식에서 1, 2형식 구조네요. 그러면 1형식 구조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부연 설명만 온다 이 말이야지. 추가적인 설명만 와. 이렇게 수식하는 내용밖에 안 와. 오케이?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를 쌤이 확인했어. 그럼 어떻게? 뒤에 보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지. 됐니?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쫙 보이지? 자, 그 뒤에 뭐가 있다? 목적어가 무조건 있다 이렇게. 오케이? 목적어가 무조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가 이렇게 다 있어요. 자, 이 목적어가 있다는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목적어 그 뒤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 4형식이다. 다른 게 추가되면 5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쉽잖아. 이렇게 보면. 그지? 자, 지금 태우가 알고 있는, 민서가 알고 있는, 우리 민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민서가 열심히 단어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 단어 외우는 것 중에 동사 중에 대부분이 얘야. 알았지? 오케이? 대부분이 이거라고요. 알았지? 됐니? 자, 그래서 목적어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타동사라고 외운 애 뒤에 목적어가 왔다. 그럼 끝이야. 3형식 끝.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더 올 수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목적어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애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거랑 구별 어떻게 합니까? 이거랑 구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4형식과 5형식의 구별법은 자, 앞에 있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요.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얘는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관련이 어떻다? 관련이 어떻다? 없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요. 여기는 목적어랑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관련이 어떻다? 관련이 어떻다?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오케이? 문법 용어에서 이미 끝이 난 거야, 알았지?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자, 보어가 뭐라고? 보어가 뭐라고? 보충해주는 말이야. 자, 여기서 누굴 보충해? 주어를 보충해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보충해줘? 목적어를 보충해준단 말이야. 그럼 둘이가 관계가 있어야 되지, 항상. 얘는 둘이 관계가 있는 거야, 알았지? 얘네 둘은요, 관계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사형식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요, 줬어요. 태우한테 줬어요. 뭐를 줬어요? gift, 선물을 줬어요. 자, 그러면 쌤이 태우한테 선물을 줬는데 태우와 선물의 관계는 뭐야? 태우와 선물의 관계는 뭐야? 태우가 선물이고 선물이 태우니?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요? 오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My mother, 우리 어머니께서요, 원하세요. 뭐를 원하세요? me, 내가 뭐가 되기를요? To be a doctor. 의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의 목적어는 me네요,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이때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맞지? 관계가 있니, 없니?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되는 게 나니까요. 됐어요? 됐니? 자, 그래서 태우가 쉽게 문장의 형식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장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태우가 앞으로 동사를 외울 때, 자, 이게 자동사인가요? 타동사인가요? 놓고 외우는 거야, 알지? 오케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걸 기준으로 동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자동사 중에서 쌤이 좀 프린트 보자, 맞지? 그래서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확인해서요, 문장 형식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동사 애들은 자동사 빼고는 나머지 다 타동사일 거니까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이렇게 오는 것들 확인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형식을 왜 나누어 놨고 문장 형식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거 뭐 때문이다? 서술형 때문이다. 알았지? 태우가 문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그 뒤에 무엇을 쓸 건지 정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됐니? 어떻게 뭘 써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요. 꼭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서 외워야 돼. 민서야, 태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요걸로 해가지고 우선 문장 형식 큰 틀을 구별을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